자, 그러면 몰드 엔지니어로 들어가 보죠. 그 몰드 엔지니어 요 사이드월은 우선 좀 그 형상에 대한 파라메타를 좀 많이 뒀죠. 많이 둔 게 뭐냐 하면 우선 상원판 x는 여기 x0에서 요 x1000까지 1000, 그 다음에 y는 여기 y0에서 이쪽에 y200까지 200, Z250은 요 상면이 Z250, 바닥면이 Z0. 그렇고 그 다음에 상원판 바닥 두께를 뒀죠. 그래서 요 바닥 보통 이제 요 바닥을 얼마 남길 거냐 이렇게 하니까, 그래서 이제 75mm 이렇게 돼 있고, 성형부 X가 이제 편심을 할 수 있죠. X 방향으로 좌우로 편심할 수 있고, 이 편심을 뭐 예를 들어서 10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, 이제 거꾸로 마이너스 뭐 20을 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,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성형부 X 요 폭이죠. 폭이 지금 800 해놨고, 그러면 여기가 제로고 800이니까 양쪽에 100씩 남았을 테니까 여기 갖다가 대보면 x가 100이고 여기는 x가 900이겠죠. 그 다음에 성형부 y는 요쪽 위쪽에서 여기 y가 100이겠죠. 요 y가 100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9배부터, 요 9배는 요 측벽에 빼기 9배, 저 맨 밑에 있는 9배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요 맨 밑에 있는 9배가 측벽에 이제 빼기 9배고, 그런데 이제 이 측벽의 변형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 변수가, 우선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높고 낮고 할 때 상원판의 상면이 예를 들어서 뭐 5도다. 5도 그러면 이렇게 푹 꺼지는 거죠. 이게 이제 각도가 플러스 방향은 이제 x 플러스를 뒀을 때 그 이쪽 방향으로 빼기 9배가 형성이 되면 플러스고,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3도 이렇게 해갖고 해주면 반대 방향 9배가 들어가죠. 반대 방향 9배가 들어가고, 그때 이제 여기는 계속 100을 유지했죠. 100을 유지했고, 그 다음에 이제 성형부 바닥도, 요 바닥도 똑같은 개념인데, 그러니까 요 성형부 윗면하고 바닥면이 각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 측벽 변형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겠죠. 그래서 이제 얘가 위에가 3도, 뭐 밑에도 같이 예를 들어서 3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측벽 그 높이는 일정하고 이제 비스듬하게 제품이 앉혀진 형태가 되겠죠. 이렇게 뭐 이런 형태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 각도를 또 표시할 수 있게 해놨는데, 그 성형부 XY 각도를 얘도 뭐 1도 이렇게 주면 얘가 이쪽으로 가죠. 그래서 이렇게 가고,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1도 이렇게 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겠죠. 그래서 그 각도를 이제 조정하게 해놨으니까,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도, 그냥 1도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여기 대보면 요게 이제 한 110mm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그 한 90mm 이렇게 남게 되겠죠. 그러면 뭐 요게 이제 싫으면 여기서 성형부 y를 100을 주지 말고 90 정도를 준다 그러면 여기 10mm가 이렇게 땡겨 오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2, 뭐
이렇게 보면 200이니까 98 정도. 뭐 그것도 싫으면 88 이렇게 주면은 뭐 거의 여기 최소가 그 100mm 정도, 99.974까지 갔네요. 그러니까 이제 100mm 요 최소가 거의 남는다. 그래서 뭐 그 최소를 100mm를 유지를 하고, 그 다음에 요 바닥에서도 최소 치수가 지금 75가 된 거죠. 최소가 이제 75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요 측벽에 대해서 그 응력 해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구속 조건이 지금 요면, 요 Y0면을 그 Y 방향으로 고정 구속을 시켰고, 바닥면을 Z하고 X 방향으로 고정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주로 이제 관심이 요 측벽이 이쪽 Y 방향으로 어떻게 변형이 될 거냐가 관심이기 때문에 이런 구속 조건을 사용을 했죠. 그 다음에 압력 하중은 요 측벽에 대해서만 뒀죠. 요 바닥에 대한 압력 하중은 이 측벽 변형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요 측벽만 둬도 뭐 충분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뭐 1번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, 그러고 그 메쉬 제너레이션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잘못된 메쉬가 있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메쉬 형상이 얼마 그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솔버 인프 파일을 라이팅 하죠. 라이팅 하고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, 그래서 이제 캘큘릭스 그래픽스로 가볍게 한번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변형이 이제 이 중심에서 이 윗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에서 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 옆에 와서 최대가 됐죠.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로킹도 뭐 조금 편심을 시킨다든지 뭐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, 뭐 그거는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뭐 대충 이렇게 돼 있는데, 얘하고 가급적이면 맞춰서 이제 원판 직가공일 때 요 위에 두 개는 원판 직가공이죠. 코어가 없는 거니까 직가공일 때 인터럭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얘죠. 얘를 이렇게 해보면 1000이고 200이고 250에서 얘는 같았고 얘도 같았고 얘가 이제 88을 한 것 같고, 상원판 각도가 마이너스 3도, 바닥면 각도도 마이너스 3도, 얘는 1도를 준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 해보면 그렇게 나왔죠. 뭐 아까하고 같은 조건으로 한 것 같은데, 그 다음에 이제 요때는 이제 인터록 길이, 그 다음에 폭, Z값, 요 Z값은 지금 여기죠. 요 인터록 요면, 인터록 면이 지금 이면이죠. 요 바닥면.
바닥이고 요 밑에가 215고 여기서 요 면이 220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수로 주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인터록에서 편심을 뭐 한 10mm 정도 줘볼까요? 편심을 이제 한 10mm 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이쪽은 한 160, 이쪽은 140 정도 남았겠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2번이라고 저장을 하고,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고, 그 다음에 뭐 먼저 번하고 같이 솔리드가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 다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면 메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, 인터록도 뭐 그렇게 크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냥 해보죠. 그냥 해서 여기서 이제 솔버 인프 파일을 쓰고, 그리고 끝났으면 이제 연산을 하면 이때는 이제 그 컨택이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죠. 그래도 뭐 비교적 빨리 나온 것 같은데, 유틸리티에서 캘큘릭스 그래픽스로 한번 보고,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분의 58 이게 뭐 이제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뭐 양쪽이 이제 뭐 한 10mm 인터로 옮겨서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, 얘는 뭐 조금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얘를 파라비유로 보려고 VTK 엑스포트를 하죠. VTK 엑스포트 했으면 폴더 하이라이트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더블 클릭해서 띄워주면 변이를 보면 이렇게 나왔겠죠. 이렇게 나왔는데, 이게 이제 여기서 일단은 요 스케일 팩터를 한 100배 정도로 확대를 해보면, 자 여기서 이제 그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요 외곽이죠. 외곽.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이 인터로킹은 할 수 있으면 뭐 어떤 구조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측벽이 높았을 때는 전체를 다 대주는 게 제일 좋죠. 근데 이제 지금 전체를 못 대기 때문에 이 XY에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, 얘는 이제 제품 외곽이죠. 그래서 이제 저게 예를 들어서 측벽이, 제품 측벽이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이런 파팅이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, 그게 아니고 그 파팅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R이 잡혀갖고 R이 이렇게
이렇게 잡혀서 제품이 이제 이런 식이다.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요 거리가 요게 이제 불균일해지면 요 단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외관에서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. 그러면 결국은 얘를 한번 봐야죠. 봐서 여기서 얘가 한 100분의 6 가까이 되죠. 그러고 이 끝에는 100분의 2 오고, 다음에 100분의 17이고, 다음에 가운데가 100분의 1, 2, (100분의 1, 1) 많이 간 데가 100분의 6, 100분의 2, 6. 이러니까 결국은 이게 최대 이제 어차피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간 형상이 됐는데,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규제가 있다 그러면, 이 양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그러면 걔를 좀 고려해줘서 뭐 인터럭을 늘린다든지, 인터럭을 못 늘릴 경우에는 이 측벽 두께라도 이제 늘려서 그걸 좀 잡아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요 인터럭의 폭에 대한 거는 그런 식으로 좀 검토를 하는데 쓰면은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 이쪽 바닥 쪽에는 뭐 별로 검토가 거의 필요 없을 것 같은데, 지금 뭐 변형된 게 뭐 최대가 뭐 100분의 5 정도 변형이 된 거니까, 요 밑에도 거의 뭐 밑에 보면 (1000분의 6이고) 뭐 (1000분의 2로) 아이고, (1000분의 7) 뭐 이런 정도니까, 100분의 2로 (1000분의 7) 그러니까 이제 뭐 바닥은 별로 문제가 없을 거고, 여기서 이렇게 오목한 것도 크게 영향이 별로 없겠죠. 그래서 뭐 요 원판 직가공일 때 지금 이렇게 측벽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파라메타를 여기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. 그래서 뭐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실제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조건에서 해석을 하면 제일 좋겠죠.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,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. 굉장히 복잡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세팅도 일일이 이제 수동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, 다음에 이제 해석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, 지금
이 몰드 엔지니어에서 요 응력 해석하는 개념은 그 이제 설계 다 끝나고 사후 검증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설계하기 전에 계획 단계 또는 이제 고객사하고 초기 미팅 단계, 그래서 금형 사이즈가 그 사출기 몇 톤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거 판단할 때 그때 이제 그 사용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. 이게 이제 뭐 좀 검증용으로 쓴다든지 그러면은 그 검증용으로 쓰려면 어차피 이제 상업용으로 굉장히 좀 비싼 소프트웨어를 쓰는 수밖에 없는데, 금형에서는 이 검증이라는 단계가 이제 굉장히 거치기가 힘들죠. 그거는 뭐 설계 다 끝나고 모델링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, 그때 응력 해석해 갖고 뭐 문제가 돼서 다시 고치고 뭐 이럴 여건은 잘 안 되죠.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초기 단계, 주로 설계 전 단계에서 조금 부정확하지만 그 뭐 그냥 경험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한 툴이죠.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그 이쪽 측벽 변형에 영향을 많이 줄 그런 파라메타를 더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그 디테일한 그 검토가 가능하게 그렇게 해놨죠. 그래서 이제 요게 있고,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제 코어 타입이 있죠. 코어 타입도 이제 같은데, 코어 타입은 이제 좀 변수가 훨씬 많겠죠. 요 코어를 박았으니까. 이게 사실 뭐 이 측벽이 높은 제품에서 이 코어를 박는 거는 좀 별로 그렇게 현명한 짓은 아닌 것 같은데, 그거는 이제 뭐 코어 박을 이유가 있으면 이제 박을 수밖에 없죠. 그 예를 들어서 뭐 메인티넌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분할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코어를 이제 박을 수밖에 없는데, 뭐 그럴 경우도 뭐 많이 생기죠. 측벽이 좀 비교적 높아도 이제 코어 박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렇게 그 코어를 박은 코어 타입에 대해서도 지금 템플레이트가 있죠. 이 코어 타입 템플레이트가 아마 여기 코어 타입 사이드월 템플레이트가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,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하죠.